예,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네. 이번 그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네네. 지난 4월 4일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네네.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 부서 직속기관 등의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TV 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내용의 4월 2일자 충남교육청 공문시행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교육감님도 그때 70년대 상황을 이제 알고 계시고요. 저도 70년대 상황을 과거의 그 상황을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제가 1979년도 그때는 그 12.6 사태가 났었죠. 그리고 1980년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1979년도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었고요. 그리고 80년대는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그 대학생들은 군부 독재 타도에 대한 그러한 그 큰 주제를 가지고 그때 데모를 했던 그러한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시대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도중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니 86년도에 졸업을 했더니 그때 발령이 안 나서 제가 5년 동안 동기들은 79학번 동기들은 83년도에 발령을 났는데 저는 89년도에 발령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 5년 기간 동안 저는 또 새로운 그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행정고시를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수차례 공부를 했는데 그때 헌법, 행정법, 민법 총칙, 한국사실론, 그리고 경제원론과 같은 다양한 이러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89년 9월 1일자 당진 고대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1989년 5월 28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그 창립하고 그리고 초대 충남 전교조 교육감님으로 그때 이제 되셔서 그때 이제 발령 나기 직전에 교육감님은 전국의 전교조 1호의 그 해직 교사로서 그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고 그때 많은 그 제자들은 김철 교육감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존경을 갖고 그런 그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교조가 태동할 당시에는 교육의 순수한 교육의 민주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 순수한 그 교육 열정을 가지고 전교조가 이렇게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본연의 그러한 그 정신이 지금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많이 그 훼손된 그런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예, 33년간 현직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쳤고, 제가 이제 지난번 선거에 도의원이 이제 갑자기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서 교육감님과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와중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과정이 쭉 있었고요.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12월 2일 날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례를 드릴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과정이고,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에서 현장에 이런 것들 공문을 내려보내서 했는데,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그 반응이 저에게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5쪽 정도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그건 가감 없이 학부모님들이 SNS 상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게 쓰신 글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랬어. 우린 더 심했음. 담임이 윤석열을 이제 사형시켜야 한다고 국민을 학살하려고 한다고 했대.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에 전화하려고 해. 왜 저래 진짜 이해 안 가네. 애들한테 편견 심어주기 딱인데 저러면 안 되잖아. 담임 CIA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알지? 아동학대도. 우리 아이들이 씩씩대고 집에 들어왔다. 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장면을 보여주었고, 탄핵 직후 우리 아이 포함 5명을 제외한 아이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기각되었으면 이민 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오늘의 주제 글쓰기의 재료는 윤석열의 탄핵이라. 윤석열의 얼굴을 그려야 되니 송영전 얼굴을 담임한테 보여달라고 했단다. 담임은 그게 좋은 생각이라며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라고 했고, 판사들이 공정하고 올바르다며 알려주었단다. 오늘 같은 날은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날이라며 얼굴을 담임한테 보여달라고 했단다. 담임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라고 했고, 판사들이 공정하고 올바르다며 알려주었단다. 오늘 같은 날은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날이라며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했단다. 정말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났다. 한 번도 학교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 꼭 담임과 통화하고 싶다. 괄호 열고, 좌파들은 말이 안 통하는 걸 안다. 소용없는 걸까? 가로 닫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다 싫단다. 나도 싫다. 이 글을 보고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닌 분들은 얼른 팔로우를 취소해 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이 조회수가 한 2,687 조회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몇 학년이지? 교육청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공문이 왔지만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걸로 알아.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우선 교육청에 문의해서 학교에 어떻게 안내한 건지를 들어보고 조지자. 또 생중계를 위해서 수업시간 변경이 있었는지, 가로 열고, 어떤 지역에서는 생중계 위해서 수업시간 바꾸지 말라고 명시되었음,
가로 닫고도 체크해 보면 조질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보여주더라도 교사의 가치 판단이나 의견이 들어가도 되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아이들이 말한다고 성형 전 얼굴 검색해서 보여준다는 것도 어이없고, 가로 열고 조롱, 희화화, 가로 닫고,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한 건 자기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 이게 제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보내온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교육감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의 우선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쪽지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반응을 보인 선생님들은 적절치 않은 언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문의 내용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이제 탄핵 재판 그 판결이 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이틀 전이었고, 그래서 어느 쪽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편향이다 이런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년 10개월 전까지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 사회교과 교육과정에 헌법기관의 역할, 시민의 정치 참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런 내용들이 다 제목으로 들어있고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초등학교 5, 6학년의 일망정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견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에 특히 사회나 역사, 윤리 등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에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의원님께서 창의체험 활동에서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계기교육에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기교육이 뭐라는 거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에 학교에서 또 시도교육청 자율 또 교사 재량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2022 교육과정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와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권한이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분들에 계셔서 저도 대단히 놀랍고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편향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게 만일에 기각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반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 것이었고, 이것이 사회교과나 또는 관련 교과에 나오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 사례들이 거기에는 박제화된 문자로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교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헌재의 기능과 역할, 또 헌법재판소 말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 교육 자료, 이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만 현장에서 그 반응을 그렇게 보이지 않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대단히 이렇게 유감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정치적 중립을 전제하에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헌재의 심판 또는 헌법상 절차에 관한 학습 기회, 학습 자료,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지 그 이상은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은 어떠한 그 인격적 완전히 성숙되지도 않은 상태고 굉장히 가소성이 큰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비춰지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한번 형성이 되면 굉장히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이제 언론에 타 지역에서 먼저 났지 않습니까? 충남의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전화들이 교육청에 왔고 언론사에서도 질문이 왔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전제하에 이런 것이 그냥 무색무취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교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그 2월 3일 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상근 위원장님 이하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이런 것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것은 좀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이것은 공문 취소를 요청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뒤집어서 의원님께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재에서 당시에 발표할 때 이게 전 국민의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만일 그날 개교 기념일이었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빠진 아이들도 부모랑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 않고 그냥 보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냥 공부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그러면 그 정도였다. 그 정도 저도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죠.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들이받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2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재판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솔 교사로서 피해 학생이 체험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모든 과실을 버스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4년 2월 법원이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과도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한 상황으로 신학기부터 당장 추진되어야 할 현장 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수련원 클라이밍장에서 암벽 타기를 하던 도중 고교생이 숨지는 사고로 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교사 노동조합연맹은 현장 체험 학습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은 9,692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요. 설문 결과 96.4%의 교사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 체험 학습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충남 교사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현장 체험 학습 시 교원과 학생이 안전하지 않다고 97%가 응답했습니다. 현재 현장 체험 학습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귀중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 아주 소중한 교육과정입니다. 동기부여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이미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체험 활동이 보편화되어 학교에서의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학교에서 운영했던 각종 현장 체험 학습 추진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오랜 시간 학교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로 교육적 의미와 취지를 가진 현장 체험 학습인 만큼 축소되거나 중단 우려하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앞으로 제시된 사건들을 인하여 학교 현장 체험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기본 방향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그 사건 이후에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매우 안쓰럽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이고, 그래서 계획에서 최대한 정상 운영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최근 이 판결 때문에 의사는 사고가 났을 때도 면책이 되는데 왜 교원은 면책이 안 되냐, 이게 이제 교원단체 여러 개가 교총, 전교조 또 교원단체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 즉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인 합의에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운영 가능하도록 안내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물론 있지요. 현장 체험학습 운영할 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마음 든든 교원 안심 공제 사업, 이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건데요. 그 사업으로 인솔교원에 대한 배상 책임, 소송 비용,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학습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좀 강화해서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솔자를 학급당 2분씩, 2분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요원 추가 확보로 해서 안전교육과정 연수를 확대하고 원격 연수 등을 포함해서 안전교육과정 이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학생과 인솔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사전 컨설팅을 지역청에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알겠습니다. 안전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2025년 초중고 현장 체험학습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 앞에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672개 교 중 정상 추진 361교, 53.7%고요. 그리고 축소 101교 15%, 취소 30교 4.5%였으며 나머지 현재 논의 중인 상태로 추진 여부가 미정인 학교는 180개로 약 26.8%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충남은 현장 체험학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학교가 50%를 넘겼으니 언론에서 염려했던 현장 체험학습 전면 중단의 위기 상황에서 다행히 벗어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과 2025년 현장 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면 2024년 현장 체험학습은 4,745건이 추진되었습니다. 25년 현장 체험학습 진행 예정은 3,358건으로 전년 대비 1,387건이 줄었으며 29.2%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저기 마이너스 29.2%가 감소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발생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 의식, 또 공감 능력 배양, 나눔과 배려 실천 등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에 의식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교실 수업만으로 함양하기 어려운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함께 공동으로 하는 진로 탐색 능력 같은 미래 역량 키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데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족의 정서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주 이번 주 학교 현장 방문해 보니까 미정인 학교들이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아까 나온 26%보다 더 이렇게 아마 4월 중 되면은 5월까지 되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나 또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족 이런 것들을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2024년도 현장 체험 학습에 투입된 그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수학 여행비 356억 5,381만 원, 국외 수학 여행비 95억 779만 원, 수련 활동비 37억 2,467만 원, 일일형 체험 학습비 363억 7,159만 원으로 총 673개에서 전체 그 852억 5,888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인데요. 이게 초등학교에는 16만 원, 중학생들은 20만 원, 고등학생들은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852억이라는 이러한 그 막대한 예산이 이제 체험 활동 여기에 아닙니다. 이제 그 저기 의원님, 예. 교직에 계셨으니까 852억 원 중에는 학부모님들이 내신 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에 다 852억 원이.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이 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예산 형편이 3년 연속 지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한 3분의 1 정도에서 36%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님이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하시는 부담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돈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28일 기준 2025년도 현장 체험 학습 1차 숙박형 수학여행 지원금 신청액은 97억 6,861만 원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많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일 때문에 많이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제 또 아까 같은 그러한 이제 사건 이후에 안 가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의원님이 쓰신 표현 1차 숙박형 수학여행 이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잠자는 수학여행 1차 분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고요. 4월에 2차가 또 나가죠. 5월에 또 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혹시 어려울 경우 기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비쳤습니다만 주로 학부모님께서 수익자 부담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아까 금액도 다 초중고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앞으로 그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학기 9월, 10월 초 정도까지 보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은 현장 체험 학습과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서 이 돈을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것을 그러면 10월 학교 내에서 학교 이제 자체에서, 학교 자체 그래서 내에서 당일치기는 또 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4,700여 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치기와 수학여행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대체하는 것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그 6월 20일 시행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보조 인력 지정이라든지 배치 기준, 보조 인력의 역할 등 규정에 대한 보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의원님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데 3월 중순에 우리 충남의 교원단체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해서 현장에 의견을 수렴했고요. 중순에는 학교 생활지도부장 전체 또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3월 하순 초에는 교육부와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보조인력 배치나 기준,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3월 하순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보령에서 열린 회의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조례를 만들고자 해서 현재 도의회 사무처하고 협의 중인데 의원님이 기왕 네. 말씀하신 게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주제에 대한 질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비 방안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 장전을 수립하고 교육에 특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식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교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형식의 교과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서 이렇게 운영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2월 17일 기준 교육부 사전조사 결과 전국 학교의 32.3%가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8%, 강원 49%, 뭐 쭉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충남은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10% 미만인 지역 그 시도는 경남 10%, 전남 9%, 세종 8% 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수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효율성과 효과 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시행 전 짧은 개발 기간과 오류 및 검증 부족 등의 문제로 도입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네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현재 시점에서 충남도 내 교사분들이 반응과 전체적인 학교 현장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든 길게 말씀드리든 현재 AIDT는 활용을 희망한 학교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한다든가 또는 그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서는 편리하다라는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려면은
이른바 교육 디지털 원 패스라고 하는데 가입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교사 업무가 가중된다고 그래서 학교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3월 하순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생들 가입하는 것. 그런데 만 14살 이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아직까지 가입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교육부에 전달이 돼서 3월 말에 인증 절차 간소화 방법을 안내를 했고 다소 해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 제가 복자여고에 가서 수업을 끝나고 지도교사와 아이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도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더 가입 절차를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만들어내면은 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쓰는 해가 아니고 대전제로 분명하게 하실 것은 올해는 시범 운영의 해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가 없다. 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요. 질문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섬세하게.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지역별, 시도별 넘겨주시고요. 공주 뭐 이제 지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기 디지털 교과서 채택 현황이거든요. 저게 그 충남도 내에서 거기 보면 공주는 채택률이 25%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금산으로 3.6%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내에서도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상으로 지금 볼 수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원님이 가지신 자료 말고 4월 초까지 해서 전체 18%고 청양이 가장 높습니다. 29.4%고 금산을 빼놓고는 하루하루 이렇게 희망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추가 활용 계획을 내놓은 학교들을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 입장에서 20% 초반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위해서 특별 교부금 5,33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교사 연수에 3,80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도 2024년부터 교사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했고 약 80%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 중 80%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올 2월까지 교육부의 목표가 정규 교사의 40%였는데 충남은 45%였고요. 네네. 올해 하반기 되면은 정규 교사의 80% 이상 연수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더 많이 좀 더 드릴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으로 1분 정도 남아 있어서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 있어봐. 한 가지 또 질문은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겠습니다. 예. 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 김시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학교 선생님들은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